밑에 이제 2번, 이게 두 개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밑에 2번이 이제 실제로 진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해가지고,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G부의 이제 여건 조성, 이제 시간은 안 주고 그냥 정비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비 리스트를 이제 최신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 시연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직접 배에 내려가서 이제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이 분야만 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또는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부사관, 저 말고 이렇게 팀을 꾸립니다. 이제 항상 요거를 선발할 때는. 그래서 그 팀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상부지상 이행도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매년 이제 지시가 나가는 게 있는데, 올해는 수리부속 창고, 이제 창고를 정리를 의외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필요한 이제 계획 정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달라, 이런 걸 잘 보고했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형 구축은 지난번하고 보여드린 거랑 뭐 같고, 여기까지는 사실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발표할 주인데, 일단 상대평가 척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1부터 10까지는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척도들도 많았는데, 이건 일단 어떻게 보면 파일럿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자 이제 정량화를 교수님이 주신 예시에서 이제 뽑았고, 설문지는 이제 뭘 이제 같이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참 링크를 걸까 하다가, 이게 링크를 걸면 어차피 내 다른 컴퓨터에서 발표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걸 종료를 해야 되는구나, 파워포인트를. 종료를 하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앞에는 이제 개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실 하면서 느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 주 목적은 원래 요 밑에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요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짧게 한 사람, 그 다음 뭐 크게 한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있고, 가정차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계급에서는 나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직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 직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사관에서 최선임자로서 예를 들어 장비통 뭐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디젤 엔진이 있다 그러면 디젤 엔진에 대한 이제 총 책임자 이제 하고, 밑에 이제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쭉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그 팀장을, 장교가 아닌 그 팀장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밑에 있는 부사관이나 병들을 얘기하는 거고, 분대장 이상은 이제 원래는 이게 남자분들이 다 아실 텐데, 해군에는 분대장이 장교입니다. 희한하게도 원래는 분대장은 일반 뭐 병장이라든지 뭐 병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하는 직책에 따라 어떻게 느끼는지 정도, 계급에 따라 느끼는 정도, 이제 이걸 나중에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척도는 이렇게 그 예시 문제제로 그냥 쭉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요거를 처음에 이렇게 딱 하고 제가 설문지 사기까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찍어서 이제 보낸다는 생각 못 했었는데, 설문 종료하고 이렇게 뭐 1, 2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헷갈렸던 게 그 예제 그 발표 자료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여기 이걸 몇 명이 여기다 응시했다 이렇게 숫자로 적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하다가 좀 낭패를 봤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 일단 설문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 요거를 모델로 이제 공문이 나가려고. 아직은 공문이 안 나갔어요. 공문으로 나가면 이제 제 연구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지? 공식적인 일이 돼버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추진 안 했고, 이런 걸 하려도 이제 보고가 필요해서 좀 체계화되고. 일단 지금은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으신 거죠? 네. 체계화되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적응이 안 돼요. 국가기관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이제 보여줄 건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분포를 조금 고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 주 목적이 있었다면 아예 대놓고 누구를 하겠다 이렇게 표적 삼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조금 고르게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6명을 좀 고르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이제 2년 이내 2명, 총 6명 중에 5년 이내 1명, 10년 이내 1명, 20년 이상 2명. 계급도 병 1명, 부사관 3명, 장교 2명. 그 직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2명, 2명, 2명씩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거 엑셀 파일을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처음에 보낼 때는 이제 올린 파일이 약간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제가 실명을 다 적어놨더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데도 안 보내고 저 엑셀로 필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었고, 요걸 이제 실제로 산출했는데, 요 산출을 원래 이제 계산법을 공부해서 제 걸 구하고 너무 지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안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가슴치 않고 파이널이야, 그래요. 그냥 파이널. 왜 안 나오지? 이게 아마 이게 파워 프레젠테이션 모드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그 엑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뭐예요? 뭐 필요로? 제가 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뭐지? 잠깐만요. 네.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네.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를 확장 모드를 모니터를 네, 제가 요거를 그냥 복제로. 더블로, 복제 네. 그렇죠. 확장 말고 여기. 요 엑셀 파일을 이제 인터넷 구해서 제가 이제 제 걸로 좀 맞춰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은 요거뿐입니다. 네, 요거뿐이고, 네. 처음에 이것도 몰랐습니다. 이거 하다가 막 여기서 넣고, 왜 안 되지? 역시 물리학과. 그래가지고 일단 이 1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그 예시 문제처럼 하다 보니까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일단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이걸 하나씩 일단 했습니다. 맞아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의 설문이니까 이제 제가 저는 행정 PMS랑 실전 PMS가 동률로 받고, 그래서 2를 적어 넣고, 그 다음에 PMS 시연하고 행정 PMS를 비교했을 때 행정 PMS가 더 높다. 그래서 PL 시연이 더 낮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1분의 3 조금 덜 약한, 그 다음에 뭐 상부 지휘사항은 훨씬 뭐 중요도 떨어지니까 이제 5분의 1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값을 넣으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이제 그 제가 넣은 값들이 이제 정량화 되고, 이 값들이 다시 이제 그 계산 과정을 이제 쭉 보여주는 이제 곱을 먼저 나타내고, 이걸로 다시 나눈 값이 나눈 값은 이제 맨 뒤에 가중치가 따로 있는데, 제가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이 왜 정규화, 그 다음에 뭐 일관성 검토 이런 게 왜 있나고 봤더니, 정규화는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 드린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더하면 1이 되는 게 맞는가, 계산이 정확히 됐는가. 그래서 1이 됐으니까 이게 잘 됐구나. 그 다음에 이 yes는 아마 이 질문 자체가 이제 뭐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이제 붕 떠서 이게 노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치가 뭐 다 똑같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걸 높게 설정하고 어떤 걸 또 낮게 설정해서 이게 지금 설명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이제 개인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검토에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중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저기 쌍대 비교를 하다 보면 대답을 똑바로 안 하면 네. 위에서는 이렇게 A, B가 크다고 A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해봤더니 B가 A보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엉터리 대답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네.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값이 0.1 이상이 되면 네.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노라가. 네, 근데 지금은 0.00016이니까 네.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네, 계산력. 그리고 제 답변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각 인원별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종합을 했습니다. 사실 종합을 할 때 이게 참 이거 한 명 한 명은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다 더해서 나누면 어차피 평균이 1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구하려는 가중치구나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아까 단축키는 똑같겠지? 단축키는 똑같네. 그래서 여기 평균을 내보니까 이게 이제 28.41, 0.28, 그 다음에 0.35, 0.21, 0.1534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임의대로 선정한 기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기존 가중치가 원래 행정 PMS 근절도가 30점, 실전 정비가 40점, 계획 정비 시연이 20점, 상부 지휘사항 이행이 10점인데 설문 결과 이제 28.41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존 말표자 제가 사용한 이제 이미 가중치와 이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선발을 현재 하고는 있구나. 대신에 이제 군인정리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상부 지휘사항을 좀 더 중시하는 제가 이제 상급자다 보니까 잘 못 느꼈는데 밑에 이제 계층을 좀 더 설명하니까 이행하는 정향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질문이나 이제 토의를 받으려고 이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너무 안 계셔서 혹시 뭐 질문들 있으시면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조금 네. 자료를 보고 물어보고 네. 할게요. 들어오세요.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고 사실 이제 요거를 논문으로 어떻게 또 해보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엑셀 무슨 툴을 받으셨나요? 이거 엑셀 받을 때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제 HP 엑셀 이렇게만 쳤습니다. 저도 HP 엑셀을 쓰는데 저는 2년 전에 해서 그럴까? 이렇게 물론 제가 받은 엑셀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학생들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야 이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다 우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중치를 줬고 기존에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걸로 했어.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너네들이 중요하다라고 한 걸 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평가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지막에 그게 정말 좋은 논문이 되려면 거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만족도로 물어보는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만족도, 예전 만족도와 지금 만족도가 어떠냐 이걸 물어보면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평가했을 때 만족도를 한번 이 기준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고 이제 그 각각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기준은 어떠냐 이게 네가 의견을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이러면 이제 결과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이 될 수는 있죠. 제가 그 설명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당연히 숙제에 집중하시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학우님들 얘기 들으면 이거를 어떻게 이밸루에이션을 끌어낼까 이걸 고민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되겠구나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이거 다 잘하셨고 이 모델도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좀 논문이 되려면 이게 이거 너무 작다. 4개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그래도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고려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밑에 이제 그 뭐 함형이라든지 그러니까 함형이 이제 되게 큰 데가 있고 조그만 데가 있고 좀 중간 크기가 이제 작은 데들인데 배마다 좀 느끼는 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밑에다 좀 넣고 이 배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저걸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임무 때문에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가 2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한 이제 다른 요소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 발전하지 못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논문화 하려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계획 정비 우수함이면 이거는 여기 관련된 것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실. 계획 정비에 관련된 사람이지 여기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뭔가 전투를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평가하시는 여기에 않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 전투하는 있어요? 사람이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배는 이제 네. 배가 이제 바다에 나가면은 이게 좀 특수성인데 다른 데는 정비가 따로 있고 네. 이제 전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배는 배 같이 타고 다 같이 나갑니다. 배 안에서 고장이 나면 정비하는 사람도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롤에 따라서 평가 시스템을 다르게 가야 된다. 이와 같은 것도 낼 수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따라서. 뭐 일단 나중에 네. 아직 막 하기도 이제 한 학기에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니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논문 어떻게 쓰면 좋으냐. 사실은 군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들이 보완적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라이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이 되려면 저는 이제 논문, 우리는 어쨌든 논문 이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제가 오늘 정말 이 수업 제가 좋은데요. 두 분 다 참 논문 주제로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얘네들이 사실은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원래 해군에 있어가지고 누가 우수한 사원이냐, 우수한 경력 뭐라고 얘기해, 군인이냐, 우수한 배를 배냐? 그럼 배를 몇 개나 평가해요? 35개를 평가. 35개.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35개. 지금 제 지금 배를 평가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 팀이죠. 그 응. 팀을 평가. 팀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 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해군의 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어줘야 되고요. 각각에 대한 레퍼런스가. 왜냐면 내 마음대로 이 요소를 뽑아왔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요소 뽑는 그렇죠. 하이로. 그렇죠. 이 요소들의 요인들을 뽑는 데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져와줘야 되죠. 그리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 사원을, 그러니까 군인을 그 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롤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가 또 어느 정도 약간은 규명이 돼야 되고,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좀 우리나라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면 미국 데이터나 이런 쪽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가지고 쓰면 사실은 뭔가 좀 이거 좀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레퍼런스들이 다 외국 레퍼런스면 또 넘어가기 또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셔가지고 진급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그래요?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네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에 대한 거,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가 다를 거야 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가설 모형이죠. 얘네가 다를 거라고 하면 얘네에 대해서 왜 레퍼런스가 또 있어줘야 돼요. 왜 얘네들이 다른 일을 하는지, 그런 거는 이제 보고서가 레퍼런스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연구 모형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서베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이 이야기도 사실 보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쓰더라도 그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전투 위주로 가는 팀이랑 배 관리팀 위주로 가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사실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실제로 분석한 거. 사실 가중치를 다 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여기 우리 하부님은, 박명건 하부님이 CI 값을 다 각각을 구해서 CI 값이 전부 다 0.1보다 이하인 거는 확인하셨죠? 네. 컨시스턴시가 오케이 넘어간 거 데이터만 뽑았잖아요. 사실 그 데이터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윤태용 하부님은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크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원래 얘기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실제 논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그 CI 값을 평가를 하고,
그 CI 값이 OK가 넘어가면 그 값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구한다. 근데 이제 가중치를 구할 때 본인은 각각의 값을 구해서 그 값을 가중치를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학계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는지를 저는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면 좋은데 지금도 막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넣으려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프 시간에 사실 이제 학계에서 논문을 쓸 때는 제가 쓰는 방법들을 알려드리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랄 보고서 물류 부분 보고서를 썼는데 이거 말고 내가 좀 더 좋은 거를 가져왔는데 역시 빼먹고 왔구만. 잠깐만요. 내가 그렇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풀 보고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많이 잘랐네요. 자, 모형 이거 5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인. 왜 이걸 봐야 되는지는 저도 기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더라. 근데 이제 사실 한랄 들어보셨어요? 한랄 지난번에 그 수업 안에 그쵸, 수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형 만들고 이거 쌍대 비교. 네. 이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의 값을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가 1.12 넘으면 여기 자동으로 역수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네. 엑셀에서 저도 엑셀을 열어볼게요. 네. 자, 이제 이게 서베이고 여기에 있어서 각자의 답을 이렇게 다 쭉 뽑아내죠.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CI 값을 여기에 계산을 해요. CI 값. 그래서 CI 값이 아까 0.1 이상인 애들만 뽑아서 기하 평균을 내요. 아니, 왜 기하 평균입니까? 갑자기 왜 얘네들이 기하 평균이 따당하고 등장했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평균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가장 잘 설명을 하더라 라는 여러 가지 학계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레퍼런스를 쓰시면 되고, 그래서 기하 평균은 이거 제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시죠? 그래서 그 기하 평균 값을 도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왜 가지고. 하는지 몰라고 그냥 계산식이 있으니까 풀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이미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내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CI 값 하고 CI 값 체크한 다음에 얘는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평균 값을 집어넣는데 그 평균 값을 뽑을 때는 기하 평균을 이용한다. 기하 평균이 제일 잘 설명하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 파트별로 다르게 보고 싶잖아요. 파트별로 다르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별로 이 기하 평균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로우를 쭈쭈쭈쭈 만든 다음에 CI 값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CI 값 여기 이제 컬럼들이 막 들어오겠죠. 컬럼들이 아까 그 정보들. 얘는 지금 몇 년 차고 그 다음에 얘는 전투팀이고 얘는 관리팀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평균을 낼 때는 그 그룹별로 기하 평균을 내서 대표값을 뽑아서 이 표를 만들어내면 되죠. 이 표. 그쵸? 이 표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 기하 평균을 뽑아내면 제가 옛날에 찾았던 엑셀은 이렇게 좀 약간 좀 덜 좋아 보여. 내가 찾은 거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슉 하면 여기 함수가 얘는 얘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를 툴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중치가 딱 나오고 이렇게 CI 값이 얘는 0.01이니까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쓸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각각 또 CI 값을 요 표에 넣고 각각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CI 값을 다 계산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아까 모아서 평균 내고 이걸 다시 이렇게 가중치를 내는 그런 방법으로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뽑아내고 이거에 가중치 내고 이거 그럼 왜 이거 인사이트를 이제 뽑아내야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보고서가 되고 사실 이제 이걸로 논문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이런 레퍼런스 뽑아낼 때 좀 근거들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모형도 좀 약간 라이트하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못 썼는데, 그리고 사실은 한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논문을 못 썼어요. 한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했었는데, 논문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분석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도메인 이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논문으로 쓰려면 공부를 좀 해야죠, 한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시간도 없고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그 박명근 학우님 굉장히 잘하셨고, 이해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그럼 논문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앞서서 알려드렸듯이 사실은 논문이라는 거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이유는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장하면 또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숙제를 하기 위한 정말 그런 게 돼가지고. 근데 사실 더 좋은 주제도 이제 이걸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1학기잖아요. 2학기 하시면서,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논문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냥 그런 연구조사 방법론 이런 걸 하면 막 100명, 200명 서베이 해야 되고 그 데이터 또 입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주변에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기가 좋죠. 20명, 30명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럼으로 하고 좀 심플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대학원 학우님들께는 사실 좀 너무 복잡한 거 하면 어렵기도 하고, SPSS 분석하려고 하면 그것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정말 안 바쁠 줄 알았는데 겨우 소령 그 시험을 패스를 해가지고. 어우 다행. 시험 패스하고 나면 또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근데 이게 시험을 패스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평일 못 올라올 건데 다음 주에 이제 대전 가서 전쟁 연습을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대사 놓고 막 이렇게 게임하듯이. 무섭다. 그쵸. 되게 사실은 굉장한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이라. 이제 그걸 하면서 저 겨우 통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같이 한다고 하면서 정신이 없겠네요.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칭찬해드리고요. 이제 이런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쨌든 박명근 학우님도 처음부터 논문 쓰시겠다라고 한 바가 있으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비포 애프터가 있으면 비포일 때 상황을 물어봐주고 직원들한테 이거를 뭐 유의 수준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안 가더라도 만족도를 물어봤다. 20명한테 물어봤다 그랬는데 그때하고 이거를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내가 가중치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안 좋은 건 못 쓰는 거고요. 개선이 되면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뭐 이제 디스크립션도 기타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의의가 있는 건 그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대로 하면 불공평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서 있어요. 그럼 최소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의사결정론을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도 한 사람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거의 장점은 최소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공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봤다 보니까 이게 두 분 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참 재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윤태왕 학우님도 사실 이제 본인 하시는 일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좀 약간은 한글 파일이라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제 윤태영 학우님은 교과서에서 우리 교환에서 배운 간편법을 이용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오늘 안 끝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3분만 있다가요. 발표에 따랐으면 저도 준비 좀 할 거예요. 화장실.
네. 발표했던 걸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발표를 아예 한글 파일 안 만들었습니다. 아, 네, 너무 좀 한글 파일로 하면은 이제 물론 처음에 이렇게 쓰고 이제 한 세 줄 쓰다가 이러면 또 너무 서술형이 돼서 어차피 발표해야 되는데 짤막짤막하게 쉽게 만들. 15분에 끝내주시는 걸로 발표를. 빨리 끝내셨군요. 콕으로 콕맞춤 그다음에 콕. 그리고 제일 위에. 네. 네. 우선은 하겠습니다. 아이, 발표는 우선은 그 복장이 좀 그래가지고 예,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 포스코에 다니는 윤태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AHP를 분석을 하는데요. 포스코 QSS 플러스 효율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기존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포스코는 그 혁신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QSS 플러스는 퀵 식스 시그마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플러스 하나 더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고유의 혁신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이 되면은 그동안 1년 동안 실시했던 혁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했는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각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평가는 담당자는 이제 주간 부서에서 이제 한 두세 분이 선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님들이 또 한 세네 분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집단이 포함이 돼서 총 한 10명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임원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 부서가 전 공장별로다가 이제 순위가 또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 중에서 핵심 지표를 MBO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MBO까지 반영이 돼서 그 직책 보임자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평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요. 그 다음에 이번에 AHP 계층 분석 방법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설문 대상을 처음에 이제 주관자 심사자, 그러니까 주최 측이죠. 주최 측에서 한 2명 이상, 그 다음에 현장 혁신 FT, 현장 혁신 FT면 제가 FT거든요. 퍼슐레이터라고 해가지고요. 현장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리딩해 가는 층.
그 다음에 현업 직책보임자는 이제 공장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파트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을 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리딩해 가시는 분들, 그 다음 현업 이 현장 직원은 그걸 실제적으로 몸으로 진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혁신 TF라고 되어 있는데 FT요. FT 퍼실레이터. 죄송합니다. FT라고 되어 있는데 FT 자체가 원래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컨설턴트하고 현업 직원들하고 사이에서 그 스몰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예.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할 때 저게 임시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모였다 해치되고 모였다 해치되고. 임시팀은 테스크포스 팀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간사하죠. 사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간사. 예. 아니 근데 이제 표현이 FT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하는 과제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설문조사 대상자는 제가 못했고 두 명씩 우선은 받으면은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지는 사실 5명씩 다 돌렸습니다. 왜냐면은 그 우선은 제가 설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설문이 한 40%나 50% 정도 되면은 설문이 많이 회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회수될 때 한 70%. 그러니까 유실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설문 기간은 일주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설문을 개인 메일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직원들이 지금 근손형 수가 거의 다 높다 보니까요. 거의 30년 이상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설문 항목은 이렇게 그 설문 항목을 준용했고, 설문 결과는 총 11명이 설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근속연수가 높다 보니까 21년에서 30년 차가 1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주관자 측에서는 1명, 직책보임자는 3명, 현장 FT는 4명, 현업 직원은 3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데이터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항목이 저희는 이제 기존에 점수표가 있겠죠. 그게 이제 120점입니다. 정확히는 125점입니다. 근데 5점은 뭐냐면은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을 빼고 정확히 점수로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내면은 120점이고요. 그 항목들은 이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낭비 제로 활동 이 부분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문을 해보면은 아까 120점을 비율로다가 이제 나눠보면은요, 이 일상 개선 활동이 0.38% 그러니까 38%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분석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이 밑에 일상 개선 활동에 보면은 세부 항목이 또 3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마이 MNS라는 게 한 56% 정도. 이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을 살짝 드리면은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지난번에 그럼 들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나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큼직하게는 계획을 설정하는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낭비 제로 활동하는 문제를 발견해서 뭔가 개선하는 활동. 그 다음 일상 개선 활동은 현장에서 뛰는 활동. 그 다음 인재 양성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많이 인재를 조금 이렇게 교육시켜서 레벨업을 시키면은 거기에 점수를 주게 되겠죠. 과제 활동은 이제 근본 원인을 어떻게 개선을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고요. 설선 리더십은 PO나, 그러니까 직책보임자들이 얼마나 현업 사람들한테 리딩하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느냐. 그 다음 활동 성과는 말 그대로 성과가 어떻게 잘 나왔느냐. 목표한 만큼 얼만큼 잘 나왔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제 상대 척도할 때 5점 척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 중요도 이제 계산하면서 항목별로 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이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걸 해서 열의합을 우선은 구했고요. 아까 나온 데이터,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열의합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열의합을 가지고서는 여기 가중치를 구하는데 이제
교수님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찾아보고 막 하니까는 행가중치 구하는 방법이 고유치법이나 간이계산법, 기하평균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하평균법을 사실상 썼고요. 사실 이거는 저도 엑셀로 지금 보시면 엑셀로 이렇게 거의 돼 있는데, 엑셀로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뭐 어디서 받아서 쓴다는 생각은 못 했고요. 제가 수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에 나온 수식대로 해서 수식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입력하도록, 이렇게 설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입력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뭐냐면은 마스터 플랜 쪽에서 이 마스터 플랜하고 낭비 제로 쪽에 0.19%, 19%씩 제일 중요하게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하부 일상 개선 활동 쪽에서는 그 마이머신 쪽이 43%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 기존 점수하고 이제 종합 가중치를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일상 개선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38%를 놓기 했어요. 근데 사실상 막상 조사를 하고 나니까는 38%가 안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스터 플랜하고 낭비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 가중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심사위원들 있죠. 심사위원들하고 주최 측이 이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 낭비 제로 활동이더라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직책 보임자라든가 현업 현업 FT라든가 그다음 현장 직원들도 보면은 일상 개선 활동보다는 낭비 제로 활동이라든가 마스터 플랜 이런 쪽에 많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평가 항목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인터뷰를 다 땄습니다. 그 설문조사 했던 분들한테 다 가가지고 본인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아까 MBO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가중치 평가 항목을 낼 때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MBO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는 성과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MBO하고 연관이 있는 실적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더라 이죠. 그래서 보면 심사위원하고 직책 보임자가 같이 높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업 FT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면서 조금 더 현업하고 관련돼 있는 게 과제 활동이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현장 직원은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한 거를 평가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머신 항목은 보면은 마이MNS가 재작년부터 스타트해서 작년에 초기 이제 접목을 조금 시켰고요. 체험을 시켰고 올해 제대로 이제 집중 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은 이 마이머신이 아직 이게 단계별이거든요. OS하고 마이머신하고 마이MNS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현장은 아직 마이머신을 하는 수준이더라. 마이머신 수준이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딱쪽이에요. 내설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작업. 이 작업해도 아직 현장은 부족하더라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얘기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이거를 저희가 2005년부터 실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끝났다. 2단계는 넘어섰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접목을 해보니까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하고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치하고 사실상은 괴리가 많았었다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해서 보니까는 저희가 2005년부터 QSS 활동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그 업체들이 우리가 하는 QSS가 진짜 잘 된다 그러면서 벤치마킹도 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범 사례를 뽑는 게 도요다인데 도요다조차도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뭐냐면은 항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뭔가를 자꾸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컨설턴트건 주간 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본론에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임원하고 직책보임자는 MBO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성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무성과하고 일상활동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되고요. 과제하고 낭비, 이거는 이제 재무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쪽에 실제적으로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현장 수준을 저희가 제대로 그런 평가해서 우리가 50% 수준입니다. 일상활동은 70% 수준입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왜냐 주변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70%인데 더 떨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올리고 지금은 뭐냐 100%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이머신 수준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떨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인데 뭘 더해요?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MNS라는 걸 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면은 100%가 아니고 70%. 그러니까 우리는 현 수준 70%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관대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괴리를 발생시키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현장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결론은 아까 주간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컨설턴트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FT들이 그럼 이 차이를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지도를 하니까. 그럼 그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면은 이게 궁짝이 맞아서 진행을 할 건데, 왜냐하면 그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는 차이를 발생하면서 이 갭이 점점 어느새 너무 넓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직원들한테 VOC를 듣고 그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FT님이 얘기하는 거, 컨설턴트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그걸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내가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지 되는데 못 따라온다. 특히 직책보험자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못하지? 라고 이제 의아한 느낌을 가져요. 이 사이의 갭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AHP 분석을 통해서 그 차이를 우리 스스로가 느꼈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줄여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저는 연구를 한다면은 아마 서로 갭을 줄이면은 시너지 효과는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을게요. 일단 제가 하는 일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궁금했던 게 원래 이거 자체가 약간 그 평가는 따로 하고 재무제표가 또 따로 있으니까 목적하고 이게 원래 하는 목적은 그 정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 사무하는 그 기계들 자체에 이제 정비 수준 최고도에 있어야 되는 그걸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전 장교진이지만 이제 실제로 조정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닦고 조이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윗사람들이 인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약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는. 그런 가정은 무슨 말씀인지 네. 이제 이해는 하고요.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차례 교육이라든가 변화관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얘기를 많이는 합니다. 근데 그걸 서로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더라고요. 직책보임자가 1, 2년 만에 바뀌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있을 때 성과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을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책보임자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자기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승진을 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아마
네, 저희 현장에서도 비쌀 거예요. 제 예. 본인이 1년에서 2년이고 마찬가지로 제 전임자한테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계 받으신 분은 위로 올라가니 계속. 예.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은연중에 저랑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게 큰 항목이고 밑에 이제 세분 항목인데 세부 항목을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계산법이 다르니까 그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뭐 아까 뭐 이게 줄을 해가지고 이거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어차피 논문을 쓰시려면 엑셀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엑셀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거고 파일을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프로그램을 아니 이제 엑셀 다 해놓고 여기는 이제 된 결과를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는 몇 번 그 엑셀로다가 제가 중간중간 작업하던 거를 몇 번 같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다 끝나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네. 그 원래 지금 두 분을 꼭 비교하자면 논문으로 하기에는 지금 우리 경영관 사모님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과제라서 제가 쉽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과제의 내용은 충분히 다 네. 담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논문 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CI 값, 컨시스턴시 값을 다 뽑아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논문을 직접 쓰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수업 중에서 제가 논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충분히 어려워하셔서 이제 오시면 실시간 세미나 때 그 부분은 제가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잘 굉장히 이렇게 좋은 과제를 두 분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피부보다 너무 다들 바쁘셔가지고 돈 받고 그러셨는데 옷을 더 입으세요. 아니 저가 춥다는 게 날씨 추워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좀 시국인지라 어디 가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다른 여기에서 이제 저도 아까 조금 되게 숫자랑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과제 피드백도 해드리고 얘가 논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 요소들이 어떻게 뽑혀져 나왔는지 그랬더니 원래 그 품질에서 다루는 많은 모형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식스시그마, TPM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 요소를 뽑아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정리하면서 이 각각 요소들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여기 데이터를 또 앉아가지고 또 보니까 또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사실 이게 현업 TF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거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차이가 별로 없어. 얘는 답은. 얘는 전부 다 일로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할 때 2, 3, 4에서 왔다 이렇게 가중치를 없이 우리 차이가 별로 없잖아. 이런 데이터를 과연 쓸 것이냐 이 퀘스천인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하게 같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그룹으로 가게 그 다음에 여기 기존 가중치를 사실 어떻게 정했느냐 이것도 좀 얘기를 이 기업에서는 기존 가중치를 기업들의 기존의 컨설팅 플러스 그 다음에 경영진, 임원급, 이사, 품질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더라. 아니면 이 이전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 가중치가 도출이 됐더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이 사실 기존 가중치라는 게 회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인 거잖아요. 경영진, 임원진들에 있어서의 방향인 거잖아. 이 일상 개선 활동이 요즘에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대. 글로벌 회사들, 잘 나가는 회사들이 품질 잘하는 애들이 일본에서 이게 중요하대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겠죠. 왜 경영진들이 예를 높게 받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레퍼런스에 충분히 담겨져 있고 하지만 사실상 뭐 여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도 않고 현장 직원들은 오히려 내가 따라가야 이렇게 계획을 잘 실천하면 잘하는 거니까 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 뭔가 이런 본인이 분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가정시 같은 경우도 얘는 밑에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은 여기에 가정시를 둘 것인데 라고 하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거의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뭐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싶은 정도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뻔한 내용들을 넣으면 사실 이게 논문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연구 모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 갭에 대해서는 분석한 게 없다. 그리고 그럼 왜 기존 가중치와 이렇게 다르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 문학 연구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논문이 되죠? 사실 정말 되게 좋은 주제예요. 논문으로 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겨울 방학 때는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겨울 방학 때 논문을 좀 얘기를 하시고 이제 사실 이제 강명은 학부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논문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정말 바쁘실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잖아요. 네. 온라인 수업 들을 시간도 없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여기도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짬날 때마다 어떤 거를 저는 논문 쓰실 분들은 어떤 거를 저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제 논문 검색 이런 거 해보시잖아요. 그럼 내가 좀 교수님 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런 식으로 변형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처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에 학원 그 논문을 던져주실 때 제가 이런 모형을 조금 변경해 보겠다. 여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 스타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윤청 학우님은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라는 게 전문가들에 있어서 타당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그 설문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보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실제로 분석했던 그 엑셀 툴들 있잖아요. 그 이용해서 이제 CI 값을 각각 데이터에 넣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안 맞는 건 빼주고 맞는 것들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실험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정은 충분히 좋아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원래는 1시간 15분 수업해야 되는데 두 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좀 일찍 끝났는데 혹시 이번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뭐 조금 아쉬웠던 점이나 뭐 어려웠던 점은 아니고 느끼면 이런 걸 이제 생각보다 제가 하는 일하고 학과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많이 관련돼 있어서 시작한 거랑 괜찮아서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다 받아서 선발 돼가지고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국가 장학, 여기는 이제 사실 군인이시니까 이렇게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시죠. 네, 이제 이거는 다른 건 이제 그냥 원래는 이제 아예 2년간 이제 직책을 안 하고 가죠. 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정면대결 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제 사관학교 나온 애들이 저랑 다르게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서울대 안 가고 사관학교 간 거니까 걔네들하고 경쟁하려면 그건 너무 힘들고 무리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서 그래서 뭐 겸사겸사 어려웠지만 오늘 끝나니까 이제 내일 업무에 좀 쉬다가 그래서 생각보다 관련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많이 몰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략적 의사결정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에서 도출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거기 우리는 정말 사실 생명과는 관련 없는 의사결정을 많이 하면서도 힘들어 막 이러는데 여기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을 정말 체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양한 이론들을 아마 접해보시고 또 한번 적용해보시고 또 과제하시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과제가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쉬운 과제 유형이 있고 어려운 과제 유형이 있는데 어려운 과제를 도전하신 만큼 아마도 남는 거는 훨씬 많으셨을 거고요. 네. 저는 1번이 더 어려워 보여서 왜냐하면 남의 의사를 분석해가지고 계획을 또 세워야 되니까 1번이 더 어렵겠다. 아닙니다. 지금 하신 게 더 어려운 유형이에요. 안 해봐서 그게 제목만 보고는 남의 걸 읽어야 되네. 남의 의사를 읽으려면 좀 어려울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아, 또 이게 또 군인분들은 이게 또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여튼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 오늘 수업이 실시간 세미나가 저 참 재밌었어요. 두 분 다 상당하게 고민 많이 하신 부분들을 가져와서 사실 이거를 좀 잘 버무려서 논문으로 하면 좋겠다. 두 분 다 사실은 나쁘지 않은 주제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수가 너무 적다. 논문으로 쓰기에는. 근데 이제 7개면 사실 뭐 충분하고 사실 다른 우리 학원님들 논문 쓰신 거 보면 되게 많아요. 수학 분석 플러스 이걸로 해가지고 변수들 수가 좀 제법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7개 좀 적긴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에서 쓰고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품질적인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유저별로 그러니까 그룹별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면 논문으로 하기에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평학원이 그렇고 이제 여기는 조금 아까 진짜 모형수가 너무 적어서 이거를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온 그거를 다 그냥 점수를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각각에 있어서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각 변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있어 좋으면 충분히 논문을 쓸만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포 애프터에서 만족도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돼요. 사실 석사들은 그런 이밸류에이션을 잘 안 하거든요.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정말 내가 만든 모형이 제대로 평가가 됐냐, 개선이 됐냐 이거잖아요. 근데 비포 때 이번에 그 평가 받았던 걸로 했을 때랑 그냥 이제 너네 의견 좀 받아가지고 내가 좀 다시 가르치를 내볼게. 그 다음에 하면 당연히 좋겠죠. 자기 의견을 받는 모임인데 그걸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논문에 있어서는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그런 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사실 이제 학기는 끝났잖아요. 끝났지만 방학 때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서 저랑 이렇게 또 어나더 소통을 다른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또 뭐 질문 마지막으로 저기 다른 과목